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뵙긴 뵀는데요. 네. 그냥 지하철 문이 확 닫히더라고요. 그냥 훅 맞습니다.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첫 번째 역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IT 역에서 저희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it역. 아, 인역이라고 또 말씀하시는군요. 혼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네. 어제부터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좋은 흐름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정말 너무나도 반갑게 7만 원 또 넘어섰고요. 네. SK하이닉스 10만 원 넘으면서 뭐 9만 전자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가야죠. 온 국민의 수건입니다. 이게 또 가야 수건이라고 해서 네.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대표님. 수건이 있어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갈 수밖에 없는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아, 또 일리가 혹시,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주주 쪽 이런 건 아니시고요. 아, 저도 당연히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내 기분도 또 퇴근길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퇴근길이 뿜뿜. 네, 그렇게 그러시게 퇴근하시고요. 예, 네. 근데 일단 반도체 쪽을 봤었을 때 뭐 좋은 얘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하나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네, 또 네. 급등을 하면서 또 보여줬던 앞으로 우리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네. 당연히 좋아질 거 아니냐겠느냐. 그쵸.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움직인 측면들이 높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에 보니까 뭐 SK하이닉스는 한 3일 동안 수직 상승했습니다. 각도가 이렇습니다. 네, 많이 네, 올랐더라고요. 손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런 각도로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물론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 갭상수로 팍팍 움직이다 보니까 참 많이 갔다. 혹시 이럴 때 보면 또 좀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의미 있는 가격대 들어갔죠? 7만 원대. 네, 그렇죠. 그럼 좀 팔고 다시 살까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 맞습니다. 어떤 저희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안 그래도 어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뭐, 모셔볼까요? 아 이거 아닌가요? 네. 나중에 영상 통화로 연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그런데 또 그 사이에는 이런 마디가 이제 가격이 바뀌는 가격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이럴 때는 또 무지막지하게 사죠. 네. 여기 매물대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덥석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가 가벼워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자리도 가볍게, 그 다음 자리도 가볍게, 발길 가볍게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연휴를 바라보는 퇴근길 발걸음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 그런 거죠. 업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업황이 이제 앞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거를 반도체는 미리 땡겨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아니 뭐 좋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 그러면 이때 그냥 미리 팔아야지 하다가 잘못하게 또 물량이 뺏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안 좋을 때에서 좋을 때로 또 돌아갑니다. 그거를 저희가 못 견디게 되면은 그냥 또 어중간한 때 팔고 나왔을 때 또 8만 원짜리 다시 사야 돼? 이렇게 나올까 봐 네. 미리 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좀 네. 엉덩이가 무겁게 좀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기도 하겠네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은데 이 SK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도 더 올랐잖아요. 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특별히 더 묶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던데 네. SK하이닉스 좀 이거 전망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메모리 반도체에 완전 노출된 회사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변한다는 얘기와 또 요즘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칩이 H100이라고 있는데 네. 영어입니다. 100.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HBM3라고 하는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쭉 쌓아놓은 이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게 기대감은 조금 좀 앞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전체 드림 매출에 들어가는 게 아직까지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성장하게 되면은 좀 더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뭐 40% 정도쯤 되면은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엔비디아에 그쵸. 따라서 28% 올랐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비중이 그 정도다 보니까 아마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도 움직이는 게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엔비디아랑 뭐 운명을 같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그거는 아니네요. 엔비디아가 뭐 나가 그러면 나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요. 이 운명 공동체는 또 아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뉴스들을 한번 보다 보니까 뭐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또 이런 종목들도 좀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썩들썩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좀 하반기에 이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두 회사가 이제 가장 또 눈길이 가는 게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카메라 모듈 쪽.
그러니까 삼성 쪽의 카메라 모듈, 애플 쪽의 카메라 모듈. 네. 약간 또 격돌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두 가지 벤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삼성전기는 특이하게 MLCC라고 하는 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쪽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격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게 지금 MLCC 가격이 한때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집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도 들어갈 거고 자동차, 전장용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 실적이 또 하반기는 좋아지겠죠. 이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IT 쪽의 스마트폰과 전장용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될 거야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자꾸 뭐 중국의 스마트폰 좀 덜 팔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직은 아닌가 싶긴 한데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또 사용량이 이렇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조금 좀 주의는 해볼 필요는 또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LG노텍은 애플이죠. 그렇죠. 애플 네. 부품주죠. 네, 애플 유저? 예, 제가 빠라고 할 뻔했을 때 애플 유저? 네, 유저신가요? 네, 네. 네. 저는 완전 다 이렇게 애플 거로 쓰고 있습니다. 애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15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네네. 네, 그러면 카메라가 많이 또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LG노텍이 수혜를 받겠죠.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14, 14을 쓰고 있어서 구매할 생각이 좀 없거든요. 그래도 애플을 사랑하는 러버라고 하게 되면 나올 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게 그 어떤 법칙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들었을 때도 애플은 경기를 안 탄다고. 그렇죠. 예. 언제나 꾸준히 소비자가 있다고 하던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LG 이노텍도 같이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2분기까지도 비수기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정상화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서서히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스마트폰은 요즘 시장에서는 좀 매출이 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좀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면서 앞으로 올해는 뭐 출하량이 50% 이상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폴더블 폰의 관련주들 좀 이건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삼성이 끌어왔던 게 폴더블 폰의 그렇죠. 대표 주자였었죠. 그래서 처음 판매가 폴더블 나왔을 때 200만 대도 20만 대가 그랬었습니다. 생각보다 안 팔렸네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게 우리 앞으로 가겠다라고 쭉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3대가 또 점프를 했고요. 그때가 이제 100만 대 단위, 200만 대 단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삼성의 폴더블 5 네, 죄송합니다. 네. 발음을 심히 네. 네, 원어민 반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친화적인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건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네, 편하게 하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 5 네, 이쪽에서 네, 명확하게 들립니다. 네, 지금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 뭐 제가 왜 아까 아이폰 15을 말씀드렸냐면은 폴더블 5 나오면 좀 바뀌실 텐데 시각이. 저 오늘자로 나왔던 그 렌더링이라고 하죠. 기초 나올 화면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힌가요? 아니 그는 괜찮습니다, 저. 네.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폴더블을 쓸 때 보면 접었을 때 그 라인들이 좀 잘 안 나온 좀 이렇게 네, 꾸물꾸물하다. 맞아요. 이게 이번엔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힌지가 보면 끝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을 힌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번에는 물방울 힌지라고 그래서 과거보다 다르게 이렇게 딱 펼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눌리는 게 위로 싹 받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그 경계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개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리고 좀 얇고 거기다가 칩이 퀄컴 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도 많이 안에는 또 전력 관리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전작보다는 전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2배 가까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진 보고 나는 아이폰 좀 긴장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도 살 거니까요. 폴더블 폰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네, 물론 와이프 등짝 스매싱은 있겠지만 일단 지르고 보겠다. 네. 허락보다 이 용서가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네.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는 산 다음에 용서를 구하면 된다. 갑자기 이런 무서워졌습니다. 말이 안 사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확실히 이 폴더블 폰에 관련돼서는 좀 네. 앞으로 밝은 전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IT 섹터 내에서 스마트폰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네. 폴더블 폰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 섹터 내에서 네. 대표님께서 조금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하는 선호주 어떤 거 있으세요? 네, 그중에 또 얘기 안 했던 게 OLED 쪽도 있죠. 네. OLED 쪽도 아마 이제 폴더블 폰으로 가게 되면 OLED 화면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애플도 조만간 이제 쓰실 것도 다 이제 아이패드부터 맥북까지 그리고 또 아이폰도 이제 OLED를 채택합니다. 네. 거기 나올 수 있는 또 공정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는 회사 이런 것도 챙겨 보셔야겠죠. 첫 번째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공정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OLED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시각 쪽에 단독으로 수행을 하는 쪽을 이제 맡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420억 들여서 시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 쪽으로 나갈 때 당연히 성과를 보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레벨업은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자율주행차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관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V2X라고 하는 관제 시스템 통신을 또 국제 과제 여러 개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독보적으로 들어온 회사죠. 그래서 이제 신사업 쪽으로 나왔는데 그게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다. 또 하나 메리트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쯤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율주행 그리고 OLED 시각수행까지 이렇게 전망을 가지고 있는 캠트로닉스를 오늘 선호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IT역에서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역까지 저랑 함께 가보시죠.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